네,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인한 여야의 공방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이번엔 특검 도입을 둘러싸고 여야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데 성완종 리스트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에 고승덕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치권 이슈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쯤 되면 총리 잔혹사란 말이 요즘에 있었는데요. 네. 교육감 잔혹사라는 말, 서울시 교육감 잔혹사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런 말이 좀 어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 김나연 앵커, 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어제 법원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에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또 라디오 인터뷰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한 기자가 SNS에 고승덕 후보의 영주권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올렸고 조희연 교육감이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 같은 사실을 주장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어제 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배심원단 7명 전원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판결로 조희연 교육감의 직무가 당장 정지되는 건 아닙니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이 돼야 당선 무효가 되는데요. 조희연 교육감은 판결 직후에 상급심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만약에 조희연 교육감이 고등법원 또 대법원에서까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직분을 내려놔야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에 임기 중에 물러난 서울시 교육감은 공정택, 광노현 전 교육감에 이어서 3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네, 진보 교육의 위기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더 나아가서 이럴 거면 교육감 직선제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또 나올 것 같은데요. 황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교육감 선거도 선거 공영제죠. 예. 아마 이번에 조희연 후보가 대법원까지 가서 상실케 된다면 30억이 훨씬 넘는 돈을 물어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예. 국민들의 혈세로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가 한두 명도 아니고 선거할 때마다 당선된 사람이 다 그 중간에 중도하차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아예 도지사 그러니까 광역단체장 선거하고 러닝메이트로 해서 뽑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선거인단을 통해서 간선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와 같은 이념 대립적이기도 하고 또 교육 정책의 일관성이 없도록 만드는 부분도 있고 또 교육감이 이렇게 선거에서 이 위법 판정이 나버리면 이 시간 이후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교육감직을 제대로 수행하는 부분에 차질이 없겠는가 차질이 생기죠. 이런 현상을 갖다가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여야가 굳이 교육감을 갖다가 선출해야 된다면 선거로 이 서울시장 선거에 러닝메이트제로 해서 시장 선거에 이기는 쪽이 교육감도 같이 운영케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시장 선거와 함께 맞춰가는 것이 좋다. 러닝메이트 제도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성완종 전 회장의 2007년 특사, 두 번째 특사를 놓고 여야의 난타전이 그야말로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김나연 앵커. 어제 문재인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 갖고 내용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표가 이번 특사 문제와 관련해서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먼저 참여정부에서는 돈을 받고 사면을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면서 새누리당이 문재인 대표 자신을 타깃으로 삼았다면 오히려 새누리당이 부메랑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퇴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 측을 정치적으로 배려한 사면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새누리당의 주장은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공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참여정부에서 사면 업무를 맡았던 당시 민정란 인사들도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두 분에게 물어봐야 할 사안이라면서 전직 대통령 형제의 실명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말도 안 되는 억지다라고 하면서 사면을 부탁할 사이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또 수사를 위해서 의혹 당사자인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황교안 법무장관 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라고 주장도 했는데요. 공정성을 담보한 별도의 특검 도입도 제안을 했습니다.
특히 문 대표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과 함께 약속을 했던 특검 수용에 대해서 확답을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나연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야당이 특검을 그러니까 공식화한 것은 어제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이었잖아요. 입장을 어떻게 보면 검찰 수사를 좀 지켜보자라는 입장에서 특검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권과 예. 야권의 비주류는 특검을 하자고 했고 친노 진영은 예.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이렇게 하다가 어제 오전에는 그 문재인 그 대표의 청와대 근무 당시 직속 부하들 네. 세 사람이 기자회견을 해서 예. 그 이명박 대통령 행제분을 언급했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오후에는 지금 여권의 이 특별 사면까지도 수사해야 된다라는 예. 주장이 물타기라고 이야기해 오던 문재인 대표 측에서 대선 비리를 또 특검하자면서 또 다른 물타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국민들이 문재인 대표에게 듣기를 기대하던 발언은 아니었죠. 문재인 대표는 어제 이 대선 비리 특검을 주장하기 전에 네. 이명박 대통령 측 새 정부에서 누가 언제 어떻게 자신들에게 청탁을 했는지를 확실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쯤 돼서는요. 네. 그리고 이 성완종 문제의 특별 사면이 물타기라거나 격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요. 성완종 회장이 그때 특별 사면이 안 됐다면 사회적인 활동이 불가능해지고 국회에 들어오지도 못했을 것이며 그 2009년 또 2013년 두 차례 워크아웃도 받지 못했고 예. 성완종 회장이 그 직전에 추진해오던 랜드마크 72 사업도 순조롭게 되지 않으면서 1조 3,500억이나 되는 대출이 상당 부분 안 나갔을 가능성도 크고요. 그래서 국민의 혈세로서 1조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국회에 돈을 저렇게 여야 정치인들에게 뿌리는 예. 이런 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상당 부분. 네. 그런 어떤 부분에서 특별 사면이 오늘날 그 성완종 게이트를 만드는 또 이 단초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한 건 아니고 본인들 하고 싶었지만은 그래도 여러 가지 실무자의 반대에 부딪혀 중간에 접었는데 예. 이명박 정부 쪽에서 우리가 거부할 수 없게 부탁을 해서 했다. 그렇게 누가 언제 어떻게 했다라고 명확하게 밝혀야죠. 근데 어제 듣는 어떤 부분으로 보면 당시에 두 정부가 물러가는 정부가 들어서는 정부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친했어요. 네. BBK라든지 삼성 김용철 비자금도 있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비선 라인을 가동하면서 서로가 아쉬운 부분들을 해결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개연성은 있는데 그런 개연성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이상덕 씨가 차라리 부탁을 했다고 하든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네. 그러지 않고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걸 깔 수 있으니까 이쯤에서 그만하자라는 마치 그 마피아식 서로 간에 주고받기를 공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협박처럼 들려요. 이것은 정치 발전에 절대로 옳지 않고요. 예. 또 이 노무현 정권에 당시에 근무했던 분은 문재인 대표와 상의해서 정확하게 누가 언제 어떻게 부탁을 강력하게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고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이 좀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여당, 야당, 청와대 할 거 없이 다 특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뭐 진실규명에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예, 저는 박근혜 정부의 입장을 한번 보십시오. 박근혜 정부에서는 박 대통령의 입장은 이번에 이 성완종 수사에서 무너지게 되면 예. 이왕 이완구 총리는 옷을 벗었습니다. 부패 척결하겠다고 정권 말기에 전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장하다가 지금 오히려 그 칼에 당했습니다. 이대로 그냥 허지부지 있으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레임덕이 와서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고 네. 여야가 분권적 개헌을 하자고 합의하는 행태로 몰려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들이 몇 명 당하더라도 예. 부패 척결에 나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면 본인이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를 했으라도 네. 특검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두려워해서 지금 친노 진영에서는 특검 말을 안 꺼내다가 어제 특검이라고 했지 국민들은 특검을 하자고 주장했건만 기억에 박히지 무슨 특검을 하자고 한 게 아니거든요. 성완종 게이트 전면에 대한 특검을 하자고 했다면 저는 어제 문재인 대표의 말이 전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대선 비리, 즉 친박 8명에 대한 특검을 하자 성완종 회장이 제시했다고 그것이 혐의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혐의를 수사하다가 넣은 모든 가지와 본가지들을 전부 조사를 해서 이번 기회에 부패가 척결되도록 해야죠. 1조 원이
손실이 날 정도면 그 돈을 빌려주는데 일조한 고위 정치인과 관료가 여야에 골고루 많을 거 아닙니까? 네. 자신들 측근들이 100명쯤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그 말은 안 믿고 다른 성한종안에 회장에 8명이 있다는 말만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는 본인이 지금 궁지에 몰리니까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반격한 것이지 순수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아무튼 그 여야 또 얘기하는 그 특검에 대한 방식도 조금 차이가 있어서 듣는 국민들은 정말 이 특검이 그 특검인지 그 특검이 저 네, 특검인지 그런 것 헷갈릴 것 같아요. 아무튼. 예, 원래 상설 특검을 하기 전에 그때마다 여야가 과반수 이상으로 법률을 통과시켜서 하던 특검을 이 박근혜 대통령 척근의 조사에 하자는 거고 예. 그다음에 또 자원외교는 일반 지금 상설 특검을 하고 그렇죠. 예. 자, 상설 특검제는 작년 2월 달에 여야가 합의해서 된 겁니다. 그런데 야당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때 여당이 반대해서 좀 부족한 내용이 많고 결국 여건이 유리하게 됐는데 합의해줬다. 그럼 합의를 안 해줬어야죠.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그때 그렇게 주장을 했으면 국민들이 전부 지탄을 했을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찰 조사 내용도 좀 살펴볼게요. 어제 검찰이 이제 성전 회장 최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는 박준호 전 상무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용기 비서실장도 긴급 체포했거든요. 검찰이 지금 수사를 압박해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상당한 부분으로 압박하지 않으면 저는 수사가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성한종 회장이 자살을 했을 땐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명예를 지키거나 하나는 또 다른 지켜야 될 무엇이 있는 건데 예. 성한종 회장이 뭐 명예를 별로 지킬 이유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전에도 뭐 여러 사건에 많이 휘둘린 분이고요. 네. 그럼 뭐냐? 베트남의 랜드마크 2 같은 1조 2천억 공사를 하면서 거기 부분에 상당한 부분을 자신들 가족과 측근이 관리해왔으면서 예. 목숨을 던져서 최소한 그거라도 지켜야 될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예. 성한종 회장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가족이나 측근들이 굉장히 언론을 통해서 정권을 공격하면서 마치 뭘 폭로할 자료가 있는 것처럼 하다가 예.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CCTV를 끌고 이틀간 차 2대를 거쳐서 뭐 실어 날랐다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는 이제는 검찰에 가서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뭐냐? 자, 이쯤에서 그만해라. 또 만약에 우리를 더 건드리면 뭔가 터질 수 있다. 이런 어떤 전략으로 전환을 했다고 보는데요. 네. 이렇다 하면 그 측근들을 다 체포해서 구속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시사하면서 압박을 해가지 않으면 그 어떤 정말 숨겨놓은 100여 명이나 된다는 정치인 명단, 로비 명단, 그다음에 분식 회계 자료, 예. 베트남에 빼돌린 돈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겠죠. 지금 박준호 전 상무를 지금 뭐 구속영장 또 청구를 했고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상무의 말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이 지금 그 처음 자원외교 비리 수사 초기에 그 압수수색을 하기에 앞서서 이 자료를 빼돌려라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회사의 내부에 있던 회계 자료나 또 로비 장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빼돌리라는 게 성 회장이 만약에 돌아가신 이후에 그걸 회사에서 지시할 수 있는 부분은 박준호 상무가 이 가족들 빼고는 가장 높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예. 이 사실은 이 부분이 예사롭게는 입을 열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네. 검찰에 출두할 때 2시간인가 늦게 왔지 않습니까? 네네. 변호사를 대동해가 갔지 않습니까? 본인은 자기가 구속될 줄 각오를 하고 그 이후에 변호사를 대동해가지고 검찰 수사 과정을 예. 방어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보거든요. 네. 그럼 각오를 단단히 했다는 거고 네. 그만큼 측근들이 보통 이 큰 그룹 회장이라도 회장이 돌아가시면 측근들이 다 검찰에 무너지는데요. 저렇게 한다는 거는 그만큼 굳건하게 지켜야 될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해관계가 있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하게 수인의 딜레마라는 게 있잖아요. 예. 붙들려 가서 조사를 받을 때 서로가 예를 들어서 이 다 안 불면 가장 유리한데 예. 서로 저 사람이 불고 자신은 안 불었다가 불이익을 받을까 봐 자기도 불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검찰이요 전부 구속시켜서 핵심들을 그 사람들에게 너 안 불면 굉장히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각자 개별적으로 압박을 하게 되면요 이 담합 그러니까 검찰에 가서 불지 않겠다라는 담합의 카르텔이 깨어질 수 있죠. 검찰은 이런 수사를 전문적으로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편 그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 있는 인물들 중에 누가 먼저 소환될 것인가? 이완구 총리 그리고 홍준표 경남지사가 가장 많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의혹들이 또 나왔어요. 검찰 공무원 인척인데 검찰 공무원을 통해서 수사 상황을 체크했다는 보도도 나왔고요. 홍준표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측근들이 그 윤승모 씨를 접촉해가지고 회유를 했다. 이런 의혹들이 자꾸 나오는 걸 보면 뭔가 자꾸 그 이 두 사람을 첫 소환 대상으로 부르기에 어떤 명백한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의혹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스스로 네. 자신들을 갖다가 소환 대상으로 언제든지 불러도 할 예. 말이 없게 되어가는 양상을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요, 움직인다고 수습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자기가 한 일을 가장 잘할 거 아닙니까? 그걸 예. 가지고 법적 논리를 방어할 준비를 해야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안타깝고 초조하니까 계속 움직이면서 범인은 현장에 항상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전형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관련된 부분에서 검찰은 많이 움직인 사람을 먼저 소환할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자초하고 있어요. 네. 계속해서 지금 회유하고 뭔가 지시하고 이런 보도들이 나온다는 게 두 사람은 좀 불안할 것 이게 같아요. 사실 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예. 두 사람의 이 어떤 사실관계를 다투는 결정적인 사실이 감춰지거나 덮어지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화기로 전화를 갖다가 검찰청에 국장이라고 행정직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한테 전화 걸어서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됐냐고 물었다든지 예. 또 윤모 씨라고 돈을 전달한 사람한테 보좌관에게 주지 않았냐. 그럼 보좌관이 그걸 갖다가 내가 받아서 썼다라고 할 사람이 요즘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신도 몇 년 징역 가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왜 저러는지 이제는 초조하니까 의식 상태가 좀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예, 예. 이 두 사람 못지않게 또 지금 궁지에 몰리지 않았나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인데 이 전 비서실장도 지금 말 바꾸기 논란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원래 2006년에 독일을 갈 때 성전 회장이 10만 달러를 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초청했던 재단 쪽에서 뭐 항공료 이런 것들을 다 받았기 맞아요. 때문에 네. 뭐 돈을 받은 적이 없고 받을 이유도 없었다라고 발뺌을 했거든요. 근데 이 초청 재단 측에서 우리는 항공료를 내준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 궁시에 몰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예. 첫 기착지가 베를린인데 베를린 갈 때까지의 항공료는 아데나워 재단에서 부담하지 않았다라고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네. 보통 저도 옛날에 정치할 때 저렇게 여러 명 어울려서 해외 나가봤는데 예. 그럴 때 계산은 한 사람이 하죠. 그러고는 그걸 뭐 옛날에는 어디서 스폰서 받아가 하기도 예. 했고 네. 또 각자 분담한다면 얼마씩을 갖다가 보내라고 해서 그래야 표를 갖다가 나란히 앉아가게 끊을 거 아닙니까? 네. 예. 각자가 끊으면 서로 간에 다 떨어져서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가 해명하는 과정에서 기억력이 좀 희미해지셨든지 안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간단히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다. 사실관계는 이렇다라고 밝히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김기춘 실장은 뇌물죄를 적용하거나 정치 자금을 적용하거나 어떤 걸 적용하더라도 시효는 끝났습니다. 예, 예. 왜 그런가 하면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10년인데요. 1억 네. 이상일 때 10년입니다. 네. 근데 그때 당시에 10만 달러가 당시 환율로 하면 9,500만 원 안팎으로 1억이 안 되죠. 1억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검찰이 이 부분을 가지고 수사를 하려고 해도 할 방법이 없는 입장이다. 그런데 김기춘 실장이 그러면 그저 일본에 몰래 나갔다. 그럼 나가기 전에 기자들을 불러서 나 하루만 1박 2일로 일본 다녀오겠다고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에 관한 법률적 해석 부분을 네. 검찰이 지금 이야기를 하면 오해를 불러서 할까 봐 말을 안 하고 있는데요. 이 수사 될 수 있는 것과 될 수 없는 부분을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제 4.19 재보선 오늘부터 사전 투표가 진행되고 있고 선거는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성완종 그 리스트 파문이 재보선에 영향을 주겠습니까?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네.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새정치연합에 일방적으로 유리할 것 같아 이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뭐 지역의 조사 따라 조금씩은 다릅니다만은 관악을 해서 정동영 후보가 약진을 하는 예. 양상이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 같고요. 예. 네. 또 일부 조사에서는 광주 서울이 근소하게 근접해 가고 있다. 이 천정배 후보를 조영태 후보가 거의 추격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일부는 더 벌어졌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예. 어쨌든 여야 기성 정당에 대한 불신으로 좀 작용하고 있어서 그 덕을 제3후보가 볼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3후보요. 예. 예. 여야 새누리 새정치연합이 아닌.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